오늘도 바르셀로나의 한 공원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두스트리아가 경기장, 즉 FC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홈 경기장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서 산책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다른 곳으로 산책을 왔어요. 그럼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그 뒤에 인두스트리가 경기장 뒤에 이어서 두 번째 홈구장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는 이제 현지어로 라스크루츠, 스페인어로는 레스크루츠라고 하고, 여기가 언어가 두 개가 혼재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 놓은 거 편집하면서 자막 넣을 때도 제가 이쪽 저쪽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뭘로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 경기장이 있던 레스크루츠 경기장이 있던 장소고요. 지금 여긴 공원이 됐어요. 공원이 됐고 부지는 꽤 넓어요. 지난번에 봤던 경기장 한 블럭 안에 들어갔었는지 좀 더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였다면 여기 길이 조금 정사각형이 아니고 찌그러져 있어 갖고 꽤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장은 지난번 이제 인두스트리아가 경기장을 1922년까지 사용하고 22년부터 57년까지 여기 있는 경기장을 사용했어요. 30년 이상 썼으니까 꽤 오래 있었던 경기장인 거죠. 축구팀이 경기장을 옮길 때는 대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단이 잘 나가요.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중석을 확보해서 더 많은 관중을 받고 싶고, 단순히 관중 수입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장을 찾아오는 팬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결국은 충성심 있는 팬들 확보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장을 늘릴 여력이 된다. 그래서 요새 이제 팀이 인기가 좀 좋아지고 팬들이 많이 온다 하면은 경기장 늘리는 게 제일 먼저 투자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사실 EPL이 돈이 제일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요새 구장들 살펴보면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런던 올림픽 했던 경기장 사용하고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경기장 새로 했고, 예전 얘기기는 한데 아스날도 제가 처음 런던 갔을 때 2006년에 이제 하이버리 허물고 새 경기장 짓고 있었는데, 그때 하이버리 허물고 있는 경기장 보러 지나갔던 기억은 있어요. 축구팀이 잘 나가면 일단 경기장부터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구 구단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따라오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인두스트리아 경기장에 6천 명밖에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중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큰 경기장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규격도 거의 피파 규격에 맞는 이제 100m 이상, 60m 이상 나오는 큰 경기장을 짓게 되었고, 처음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25,000석이었나? 그 정도로 지었는데 마지막에는 확장을 많이 해서 50년대는 여기가 이제 6만석짜리 경기장에 들어갔었어요. 6만석이면 거의 한국으로 치면 상암 경기장하고 비슷한 사이즈라고 봐야죠. 그렇게 구단이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경기장을 지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다음으로 건너간 세 번째 홈 경기장이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깜노우 구장이죠. 정식 명칭은 깜노우가 아니에요. 다 이제 깜노라고 부르는데, 깜노라는 거는 여기 언어로 그냥 새 경기장이라는 뜻이에요. 고유명사가 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냥 보통 명사고요. 본명은 아마 공식 명칭이 에스타디 데 FC 바르셀로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 경기장 이름권 같은 게 이제 요새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안츠 아레나라든가 에미리트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넣어갖고 경기장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FC 바르셀로나도 그걸 당연히 고려를 했었죠. 여기도 이제 구단의 브랜드 가치가 사실 전 세계 탑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마케팅 측면에서는 탑인 것 같아요. 근데 경기장 이름 네이밍권을 판매할 것을 고려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도 정식 명칭이 에스타디 데 FC 바르셀로나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다 깜노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 나이키 스타디움으로 개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깜노라고 안 부르고 나이키 스타디움이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기업들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장 그대로 깜노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있던 경기장은 그러면 사실은 깜노보다 오래된 경기장인데 여기 그냥 깜대 라스크루츠라고 불러요. 여기 지역명을 넣어갖고 그대로 특별한 명칭 없이 부르고 있고, 한번 지금은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비석이라던가 기념비 같은 게 있나 해갖고 여기 오면 잠깐 찾아봤는데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잠깐 뭐 조금 걸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공원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어느 스페인 공원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한적한 편인 것 같고, 여기 보면 뭐는 사람들 와서 책 읽고 앉아서 연인들끼리 있고 뭐 이런 거 같네요. 여기는 헬스장 되게 유명한 체인인데 홈즈플레이스라는 데인데 비싼 헬스장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저런 데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돈 있는 애들이 좀 자기 저기에서 운동한다는 걸 자랑한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날이 몹시 덥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나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6만 명짜리) 구장이 있던 부지인 만큼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빌딩 두 개, 왼쪽에 하나 삐죽삐죽한 게 있고 오른쪽에 빤빤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다 아마 관중석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아까 입구 보여드린 홈즈플레이스에 뭐 풋살장, 농구장 이런 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아마 딱 네모 반듯하게 뭔가 구획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예전에 축구장 피치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아까 하얀 건물하고 홈즈플레이스 건물하고 그 사이드는 관중석이었을 걸로 보이고요. 공원이 계속 이어지니까 내려가 볼게요. 인두스트리아 경기장에서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여기 이제 1922년도에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장을 옮긴 건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20년대 지금 라리가가 아마 역사가 아직 100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라리가 처음 이제 스페인 전국 리그가 생긴 거죠.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여기 구장을 쓰고 있었을 테니까 1920년대 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경기장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은 지금 이제 여기가 카탈루냐 FC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이 카탈루냐 지역을 상징하는 구단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스페인에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독재 정권이 있던 시절에 이제 카탈루냐의 지역색을 좀 희석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여기서도 이제 현지 언어 카탈루냐어 대신에 스페인어를 강제로 사용을 하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울분을 좀 풀 수 있었던 장소가 축구장인 거예요. 몰려와서 여기서는 카탈루냐 깃발도 들고 흔들고 카탈루냐어로 응원하고 해도 이제 그것까지 단속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축구장 와서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일일이 다 단속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좀 카탈루냐 독립의 상징처럼 되었는데 구단이 그 역사의 시작이 사실은 이 구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있던 인두스트리아 구장이 있을 때는 사실 전국 리그도 없었고 그리고 지역별 리그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를 많이 했던 게 아예 뭐 해외팀하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면은 카탈루냐 지역팀들하고 경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 그렇게 뭐 터져 나올 일은 없었는데 여기가 이제 전국 리그 생기면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사실 라이벌이 된 것도 그 시기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930년대 스페인 내전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사실 중앙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그때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폭탄 떨어지고 사람 죽고 하면은 중앙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FC 바르셀로나 지금 말씀드리는 게 FC 바르셀로나가 약간 이런 카탈루냐 저항 정신의 상징처럼 되었던 거고 나중에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깜노 가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이 시작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 옮기는 거는 항상 구단이 겁나 잘 나갈 때입니다. 성공해서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싶을 때 구장을 옮기는데 여기에서 1920년대 이제 경기장 여기를 옮겨오고 나서는 조금 암흑기를 보내요. 바르셀로나가 어렵습니다. 내전도 겪었고 뭐
세계적으로도 대공황에 세계대전 이런 게 겹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 전체가 좀 암흑기기는 했는데,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50년대 초에 여기서 이제 라디슬라우 쿠발라라는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FC 바르셀로나를 사실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온 선수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오면서 바르셀로나가 전국적인 강팀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더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깜노우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일화들이 좀 있는데, 이거 다 털다가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여기 공원에 산책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동선이 이쪽을 지나가게 돼서 간 김에 들른 건데 이렇게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럭 구조가 좀 특이하기는 해요. 여기서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스페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쪽에 뭐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고 누만시아 길 117에서 121번지 건물이 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길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명 주소로 표시를 해놓으면 굉장히 명확하지만, 저렇게 블럭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번지수가 적혀 있어도 사람들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